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강기정 광주시장이 무안국제공항으로의 광주 군공항 민간공항 통합 이전을 다시금 촉구했습니다. 올해가 골든타임이라며 전라남도와 무안군이 결단하라는 겁니다. 전라남도는 광주시의 지원 대책을 더 내놓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전동 킥보드 사용 인구가 늘면서 사고도 폭증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 광주에서 일어난 전동 킥보드와 버스와의 충돌 사고로 한 명이 숨지고 한 명이 중태에 빠졌습니다. 삼복더위에도 중학교 졸업장을 따기 위해 비지땀을 흘리며 배움에 열중하고 있는 어르신들을 만났습니다. 여름 피서철을 맞아 해수욕장에서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알려드립니다.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과 이야기하다 보면 배우지 못한 서름보다 큰 서름은 없다는 말을 종종 듣곤 하는데요. 배우지 못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했다는 하소연이 담긴 말입니다. 이런 서름을 떨쳐내기 위해 삼복더위도 잊은 채 비지땀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이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혈액형 수업이 한창인 중학교 3학년 과학 시간. 선생님의 설명에 맞춰 대답하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남다릅니다. 어떤 종류의 혈액형이 나오는 걸 알려면 몇 명은 남아야 된다고? 20명. 모두 배움에 목말랐던 어르신들입니다. 여기 오니까 너무너무 재밌고 선생님도 다 좋고 이렇게 좋네요. 가난해서 못 배우고 몰라서 못 배웠던 지난 세월. 교복을 입은 또래 친구들이 한없이 부러웠던 어르신들은 학교를 포기한 채 일찌감치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움과 멀어진 인생의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부족한 학력에 자신감은 줄어들었고 줄어든 자신감만큼 배움에 대한 갈망은 커졌습니다. 솜씨가 있어서 무엇을 하고 싶은데도 학원을 못 갔어요. 공부를 못 해놔서 이렇게 차로 지고 해야 되는데 그걸 못 하니까 그렇게 이제 한이 맺혔어요. 이야기하려면 눈물이 나네요. 중학교 졸업장이 수여되는 광주 청춘학교에서 비지땀을 흘리시는 어르신은 모두 50여 명. 학교에 다니면서 잃어버린 자아를 찾게 됐고 무엇보다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배우기 시작하니까 그렇게 즐겁고 모르는 거 하나하나 배울 때 당당해지고 내 자신이 떳떳하고 자신감이 생겨 무엇보다도 안다는 게. 자신들의 삶을 포기한 채 누군가를 위한 희생만 강요당했던 어르신들. 진정한 자아를 찾아 새로운 항해에 나서는 멋진 황혼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지금이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밤사이에도 열기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수일째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고요. 밤사이 최저기온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이 무려 29도 안팎을 보였고요. 영암에서는 28도 안팎, 광주에서도 27도 안팎의 더위가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은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더 뜨겁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광주와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최고 체감온도 35도 안팎까지 올라 정말 덥겠습니다. 수일째 폭염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사이 소나기가 잠깐 지날 수 있겠습니다.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은 광주와 전남 지역에 5에서 50mm가 되겠는데요. 비가 내리는 순간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습도가 높은 가운데 비가 그친 뒤로 다시 기온이 올라 더위를 식히기엔 부족하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요즘 전동 킥보드를 타고 도심을 질주하는 시민들이 많아지면서 각종 사고도 그만큼 늘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광주 봉선동에서는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킥보드 한 대를 함께 타고 가던 남성들이 버스와 충돌해 한 명이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태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천홍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 도심의 한 골목에서 남성 2명이 함께 탄 킥보드가 달려갑니다. 교차로에 진입하는 순간 직진하던 버스와 부딪힙니다. 지난 20일 새벽 5시 반쯤 광주의 한 교차로에서 전동 킥보드와 회사 통근 버스가 부딪히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곳에서 킥보드를 타고 오던 남성 2명은 1차선에서 직진하던 통근버스와 이곳 교차로에서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킥보드를 운전하던 20살 남성은 병원에 옮겨진 지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같이 킥보드를 타고 있던 다른 남성은 나흘째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숨진 남성은 육군 병장으로 휴가를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은 안전모를 쓰지 않고 한 개의 킥보드에 함께 탔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어디 건물 하나 들어박은 줄 알았어 나는. 그래서 나온 거예요. 킥보드 넘어지고 사람 떨어지고. 전동 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전국에서 모두 13,000여 명이 부상을 당했고 141명이 숨졌습니다. 전동 킥보드를 탈 때는 헬멧을 의무적으로 써야 하고 다른 사람과 함께 타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킥보드 업체에서 헬멧을 제공할 의무가 없다 보니 헬멧을 쓰지 않고 타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경우에는 자동차와는 다르게 범퍼라든지 에어백이라든지 그런 안정 장치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정말 안전은 최소의 장치라고 생각하시고. 경찰은 숨진 킥보드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였는지를 조사하는 한편 통근버스 운전자의 과속 여부도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6.25 전쟁 기념일 새벽 광주 도심 한복판에서 오토바이 폭주로 2차 사고 피해를 키운 10대 폭주족들이 검거됐습니다. 광주경찰청 교통과는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오토바이 폭주족 7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당시 도로에는 구경을 하기 위해 모여있던 10대 3명이 이들이 떠난 직후 발생한 차량 충돌 사고 여파로 부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모텔 주인을 살해하고 달아난 60대 남성이 경찰에 긴급 체포됐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지난달 29일 저녁 7시쯤 서구 양동에 있는 한 모텔 1층에서 업주의 얼굴을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어제 오전 모텔 업주가 연락이 없다는 친척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CCTV 영상 등을 분석해 60대 남성을 붙잡아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비리에 연루된 교육청 공무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광주지법 영장 전담 김희석 부장판사는 어제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없다며 당시 인사 담당 사무관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해당 사무관은 지난 2022년 8월 광주시 교육청 감사관 채용 과정에서 이정선 교육감의 동창이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도록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광주 군공항 이전 문제와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해 지난 일요일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한 강기정 시장이 무안군과 전라남도에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가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전남도는 광주시가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적극 나설 수 있다며 공을 광주시에 돌렸습니다. 보도에 송정근 기자입니다. 지난주 일요일 군공항 이전과 관련한 해법을 찾기 위해 대구시 군위군을 방문한 강기정 광주시장. 짧은 방문 일정에서 강 시장은 부러움을 느꼈습니다. 신공항 추진 과정에서 군위군과 의성군이 지역 소멸의 대안으로 서로 유치하겠다고 나선 모습이 이전 문제로 진통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는 사뭇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올해가 골든타임인 것도 확인했다며 곧 열릴 예정인 3자 회담에서 전남도와 무안군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안에 무안 통합공항을 확정하면 고속도로와 고속철이 있기 때문에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추진되고 있는 대구 경북 신공항보다 개항 시기가 결코 뒤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다고 강조했습니다. 결단을 통해서 시도민과 군민들과 본격적인 대화를 이루어가서 호남의 관문을 열었으면 합니다. 광주 상공회의소를 비롯한 지역 경제계도 공항 통합 이전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무안국제공항이 전국 5위 규모의 항공과 이용객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도 지자체 간 갈등과 정부의 의지 부족으로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무안으로의 통합 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광주 전남 상생 발전을 위해 무안 통합 이전을 추진하라! 무안군과 광주시 사이에서 중재자 역할을 하고 있는 전남도는 광주시가 더 적극적인 지원 대책을 가지고 나와야 한다며 공을 광주시로 돌렸습니다. 지역민 지원사항 조례 제정, 이전 대상 지역 특례 문제를 포함해 무안군민에게 어필할 특별법 개정 노력이 있어야 전남도가 적극 나설 수 있다는 겁니다. 무안군에는 무조건적인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번 달에 만나기로 약속한 새 자치단체장이 그동안의 갈등을 봉합하고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지역민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파리 올림픽 개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광주는 물론 전남에서도 금메달에 도전하는 선수들이 있는데요. 순천시청 소속 양궁 대표팀 남수현 선수, 저병 200m 금메달에 도전하는 여수 출신 김민섭 선수가 결전지 파리로 향했습니다. 보도에 유민호 기자입니다. 파리올림픽 양궁 대표팀 막내 남수현 선수. 올해 순천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순천시청에 입단한 뒤 기량이 무르익었습니다. 이번 국가대표 선발전 3위를 차지하면서 최연소로 올림픽 출전권을 거머쥐었습니다. 많은 관중들 앞에서 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아무래도 축구장에서 했던 소음 훈련이 가장 큰 도움이 됐던 것 같고 스페셜 매치도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꾸준한 연습량과 어떤 상황에도 크게 흔들리지 않는 침착함이 남 선수의 강점. 성장 과정을 지켜본 동료와 스승은 팀 막내에게 아낌없는 응원을 보냈습니다. 그냥 긴장하지 말고 이제까지 연습했던 만큼 열심히 해서 금메달 따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긴장은 내가 다 할 테니까 그냥 활 쏘는 것을 즐기면서 본인의 실력만 한다면은 충분히 좋은 성적을 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냥 화이팅입니다. 남 선수와 여자 양궁 대표팀은 오는 28일 올림픽 단체전 10연패란 위대한 여정에 나섭니다. 빠르게 물살을 가르는 김민섭 선수. 지난 5월 스페인에서 열린 국제대회에서 세계 기록 보유자를 꺾고 저병 200m 결승전 깜짝 1위를 차지했습니다. 여수에서 태어나 충무고를 졸업했고 올림픽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한국 신기록을 갈아치우며 기대주로 떠올랐습니다. 거기서 세계 랭킹 1위를 꺾고 우승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컨디션이 최상이고 그 컨디션을 잘 유지만 한다 그러면은 아마 올림픽 때 좋은 성적이 나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후배들도 김 선수의 금메달을 기원하며 파리를 향해 응원의 기운을 전했습니다. 김민섭 선수 화이팅! 남자 저병 200m 경기는 오는 30일부터 8월 1일까지 펼쳐집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인류는 수없이 많은 투쟁을 통해 잃어버린 자유를 되찾으려 애써왔습니다. 세계를 돌며 성장하고 있는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이 이번에는 홀로코스트 희생 유대인 추모지와 무너져 내린 베를린 장벽을 찾아 진정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짙은 회색의 직사각형 콘크리트 블록들이 장엄히 늘어서 있습니다. 95cm 간격의 좁은 통로 속 누군가 불쑥 나타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은 이곳을 찾은 학생들마저 숨막히게 합니다. 이곳은 독일 베를린에 위치한 유대인 희생 추모 공원.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군이 자행한 유대인 대학살을 기억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됐습니다. 유대인 희생 추모 공원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지 60년 되던 해인 지난 2005년 시민들에게 공개됐습니다. 인종 청소라는 명목 아래 600만 명에 이르는 유대인들의 자유를 빼앗고 희생시킨 독일군. 2,711개의 블록들은 나치에 의해 자유를 억압받고 희생된 유대인들을 의미합니다. 이곳을 찾은 전남 독서 인문학교 학생들은 진정한 자유에 대해 고민했습니다.
들어올수록 점점 두렵다는 감정을 느끼면서 그 시절 유대인들의 마음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그리고 내가 어떤 것을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게 자유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또 1989년 붕괴돼 독일 분단의 상징으로 남은 베를린 장벽 앞에서 과거의 슬픈 역사를 당당히 드러내는 것 또한 자유의 표현임을 배웠습니다. 숨기고 싶은 역사가 있음에도 그것을 다시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전시를 하고 알리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 그것 또한 자유가 아닌가? 지난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일본의 식민 통치 아래 일장기를 단체로 참가했던 손기정 선수와 남승용 선수. 80여 년 전 그들이 빼앗겼던 기쁨의 자유를 되찾기 위해 학생들은 태극기를 가슴에 단 채 2.4km 마라톤 코스를 다시 달렸습니다. 그 시선에 얽매이지 않고 살 자유가 가장 필요했던 것 같은데 손기정 선수는 그 자유를 가장 첫 번째로 이루는 사람인 것 같아요. 분단과 통일, 희생과 자유가 녹아있는 역사의 현장 곳곳을 둘러본 학생들. 더 넓은 세상을 보며 인문학적 소양을 기르기 위해 시작된 전남 독서 인문학교의 독일 여정이 막을 내렸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두 차례 보류된 광주시 자원회수시설 입지 공모가 자치구가 주도하는 의견 수렴 절차를 시작으로 재추진됩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자원회수시설 건립 필요성과 주변 영향, 지원 방안 등을 안내하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설명회가 5개 자치구별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 공모는 개인과 법인 등이 광주시에 직접 신청했던 기존과 다르게 자치구별로 후보지 신청 공론화를 거쳐 입지 선정 평가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 조치에 대비해 하루 처리량 650톤 규모의 광역 소각시설 설치를 추진 중입니다. 지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나고 있는 권영국 정의당 대표가 광주를 찾아 광주 글로벌모터스 노사 상생 등을 광주시에 촉구했습니다. 권 대표는 어제 오후 기자회견을 열고 GGM 노조의 교섭 요구를 사측이 4개월째 거부하고 있다며 사회연대 일자리라는 의미가 퇴색되지 않도록 광주시가 보다 전향적으로 개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폭염 시기에 노인들이 폐지를 줍다가 죽거나 쓰러지는 일이 없도록 세밀한 행정을 펼쳐줄 것을 주문했고 무상교통 정책을 대중교통 이용률이 높은 청소년과 청년들까지 확대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연일 불볕더위가 이어지는 가운데 택배 기사들이 작업 환경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천막으로 된 임시 건물에서 선풍기에만 의지해 일을 하는 곳도 많은데요. 얼음 섭취를 금지시켜 놓은 곳도 있다고 합니다. 울산문화방송 유영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의 한 택배 터미널 시설. 비닐하우스처럼 푹푹 찌는 천막 아래에서 택배 분류 작업이 한창입니다. 아침 시간인데도 내부 온도는 벌써 38도. 작업자들의 더위를 식혀줄 냉방기구는 오로지 선풍기뿐입니다. 내부 온도가 너무 높다 보니 열풍기에 가까운데 그마저도 온전히 쐴 수가 없습니다. 선풍기가 서너 3-4명당 1명이기 때문에 이게 계속 회전을 해야 되거든요. 그 짬에도 바람이 불다가 안 불면 그게 그렇게 더워요. 제빙기 사용을 일절 금지한 택배사도 있습니다. 얼음 때문에 집단 식중독이라도 일으키면 사업장이 폐쇄돼 영업에 지장을 줄 수 있다는 이유입니다. 택배 노조가 여름철 이런 천막 형태의 작업장 내부 온도를 측정해봤더니 외부 기온보다 평균 7도에서 11도가 높았습니다. 연일 폭염주의보가 발효돼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다 보니 43도까지 올라간 곳도 있었습니다. 장기적으로 정부가 나서서 택배 노동자들이 일을 하는 터미널을 개방형이 아니라 실내형으로 만들어서 냉난방이 되게끔 하는 것이. 택배사 측은
가설 건축물인 천막 시설을 철거하고 건물을 다시 지으려면 작업 공백이 생겨 시설 개선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새로 조성하는 시설들은 열 차단이 잘 되는 샌드위치 패널로 바뀌는 추세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택배노조는 비용 문제로 개선을 미루다 언제든 폭염으로 인한 노동자의 희생이 발생할 수 있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최근 동해안의 수온이 올라가면서 독성을 가진 초대형 해파리가 잇따라 출몰하고 있습니다. 피서객들로 붐비고 있는 해수욕장에서는 해파리 쏘임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해파리에 쏘였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포항문화방송 이규설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여름 따가운 햇살이 내리쬐는 포항의 한 유명 해수욕장. 투명하고 물컹물컹한 생명체가 바닷가로 밀려와 있습니다. 젤리 같은 몸을 가져 영어로 젤리피쉬라고 불리는 해파리입니다. 해파리를 저희 바다에서 처음 봐서 정말 놀라웠고요. 촉수가 너무 길어서 신기했어요. 특히 7월부터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는 독성이 강해 어피해뿐만 아니라 쏘임 사고를 유발합니다. 지난 주말 포항에서만 해수욕객 10여 명이 해파리에 쏘였고 일부는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해가지고 미끌미끌하고 하니까 이게 네네. 했더니 그러고 조금 더 걸어오니까 얘 따끈따끈해가 내가 해수욕을 하다 해파리에게 쏘이는 경우도 있지만 실제로는 해파리를 구경하거나 치우는 과정에서 쏘이는 사례가 더 많습니다. 촉수의 길이도 1m에서 3m 정도 길이가 길 수가 있어서 가능한 주변에 해파리가 보인다면 그 근처에 안 가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해파리의 무게는 20kg 가까이 됩니다. 워낙 무겁다 보니 토막을 내서 무트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해파리에 쏘였다면 일단 바닷물로 상처를 깨끗하게 씻어내고 촉수가 피부에 붙어 있다면 신용카드로 촉수를 긁어내 즉시 제거해야 합니다. 촉수가 퍼지지 않게 씻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바닷물로 충분히 헹궈내는 것이고 이때 손으로 만지지 않게 상처 부위를 만지지 않게 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노무라 입깃 해파리 주의 단계 특보가 내려진 상황. 국립수산과학원은 앞으로 노무라 입깃 해파리가 대량으로 출현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피서객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규설입니다. 생태 하천으로 복원된 강원도 원주 단계천이 지난주 내린 장맛비에 잔디와 토사가 쓸려 내려가고 시설물이 부서졌습니다. 평년 수준의 장맛비에도 큰 피해를 입은 걸 보면 애초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원주문화방송 유주성 기자입니다. 작년 11월 생태하천으로 복원된 원주 단계천입니다. 지난주 내린 장맛비에 잔디가 깔려있던 산책길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폭격이라도 맞은 듯 잔디 한가운데가 텅 빈 곳도 눈에 띕니다. 산책로를 받치고 있던 토사도 쓸려 내려가 언제 무너질지 모를 정도로 위태로워 보입니다. 토사 유출이 가장 심각한 곳입니다. 깊은 곳은 성인 남성의 허리까지 모래가 파였습니다. 잔디와 토사, 각종 구조물이 장맛비에 떠내려가면서 생태하천 복원공사가 끝난 지 1년도 되지 않은 단계천은 누더기가 됐습니다. 거기 많이 파여갖고 그 사람이 다니면 다니다가 무너져갖고 다칠까 봐 겁나요. 그 자전거 타는 젊은 애들도 있고 걸어다니는 애도 있고 거기 많이 파였어요. 거기는 뭐 진짜 힘이 없어갖고 금방 주저앉는다고 그래서. 단계천 수위가 가장 높았던 지난 18일 장맛비 98mm에 주민들은 범람 위기를 걱정해야 했는데 전문가들 사이에선 애초 생태하천의 설계와 시공이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냥 평년도 수준의 장맛비인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거의 다 훼손이 됐다는 거는 우리 원주 단계천의 우기에 예상되는 유속과 유량에 전혀 맞추지 않은 설계가 부적절했다. 장마철 비가 집중되는 한국의 기후를 고려하면 수량이 평소의 10배에서 20배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는 걸 계산해 설계하고 적절한 공법을 활용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했다는 겁니다. 생태하천 개방 초기부터 지적된 생활 오수 유입, 녹조, 악취 문제 등으로 이미 많은 민원이 제기된 상황. 환경단체들은 총체적 부실의 원인을 찾으려 설계와 시공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지만 공사관리 주체인 한국환경공단과 곧 관리 권한을 넘겨받을 예정인 원주시는 국가 안보 이익을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생태 하청 조성 사업 계획이나 용역 계약서에 대해서 정보공개 청구를 했는데 비공개 사유가 국방 등 국익의 침해라고 답변이 온 것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 측은 예상을 뛰어넘은 강수량이 원인이라며 식재를 줄이고 시멘트 등으로 안전성을 높이는 보강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고 원주시도 공단 측에 지속적인 보수 보강 공사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유주성입니다. 영광 한빛원전 1, 2호기 수명 연장을 위한 주민공청회가 장성에서도 무산됐습니다. 한국수력원자력 측은 어제 오후 장성군에서 한빛원전 수명 연장에 필요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하려 했지만 장소를 확보하지 못해 공청회를 열지 못했습니다. 이로써 지난 12일 영광을 시작으로 전북 고창, 부안, 함평, 무안, 장성에서도 잇따라 공청회가 무산되면서 주민협의가 필요한 지자체 6곳 모두 공청회는 불발됐습니다. 밤사이에도 더위 때문에 잠 못 이루는 분들 많으시죠. 밤사이 열대야가 점차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여수 지역에서는 밤사이 최저기온 무려 29도를 웃돌았고요. 영암에서는 28도 안팎, 광주에서도 밤사이에도 최저기온 27도 안팎을 보이면서 더운 밤이 이어졌습니다. 낮 동안에는 뜨거운 볕이 내리쬐면서 더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광주와 전남 모든 지역에서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광주와 전남 북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낮 동안 체감온도 35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장기간 폭염특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더위에 건강 상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낮 한때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광주와 전남의 소나기로 인한 강수량 5에서 50mm 안팎으로 예상되고요. 비가 내릴 때는 일시적으로 기온이 낮아지더라도 비가 그친 뒤로는 습도가 높은 가운데 기온이 다시 금세 오르겠습니다. 광주의 현재 기온 26도 안팎으로 어제 같은 시각과 비슷합니다. 한낮 기온 33도로 어제보다 1도가량 높은 기온 예상됩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33도 안팎의 더위가 예상되고요.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더 높게 오르겠습니다. 순천의 낮 기온 32도, 여수의 낮 기온은 30도 안팎으로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최고 2m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내일도 소나기 소식만 들어있는 가운데 더위는 더 심해지겠는데요. 금요일 비가 지나면서 폭염 경보 수준의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